안녕하십니까.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혼자 단독으로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혼자서 이렇게 쓸쓸하게 찍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예. 오늘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수시 원서가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들이 이제 다 나왔는데, 일단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치한 약대까지 해서 수시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수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왜일까요? 수능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수시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능까지 다 열심히 치러야 완벽한 수시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수시 경쟁률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핫하죠. 굉장히 핫한데 1차적으로 수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쟁률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수시 모집 정원이 줄었어요. 줄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정시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인구 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다가 특히 올해 고3 인구는 약간 또 인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학이 가형 나형에서 이제는 선택형 수원스툴 통합형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재수 반수생들이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고, 그 다음에 수시는 모집 정원이 줄고 정시가 느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시 경쟁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지금 올해 2393명 수시로 2393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14,965명, 경쟁률 전체 수시 경쟁률은 6.25대 1 정도 나왔고요. 이 중에 지역균형 전교 1등들이 지원하는 경쟁률은 3.53대 1,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7.38대 1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이제 지균에서 가장 높은 인문 쪽에서는 윤리교육과가 8대 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당연히 의예과가 6대 1 정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사회복지가 16.14대 1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의예과가 11.74대 1 정도가 나왔다라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수시 인원이 줄었죠. 수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경쟁률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연세대가 조금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수시 경쟁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 연세대 수시 전체 경쟁률이 18.06대 1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가 14.64대 1 수시 전체 경쟁률이. 자, 이 원인은 뭘까요? 연세대가 작년에 비해서 수시 경쟁률이 줄었어요. 물론 모집 정원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2,396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77명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준 거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 논술 전형에 있습니다. 논술 전형. 자, 작년에 논술 전형이요. 평균 70대 1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연세대 논술 전형은 수능 전에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능 후로 옮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연세대 논술 전형이 수능 전에 치러져. 그래서 실질적 경쟁률이 연세대 논술 경쟁률이 한 48.47대 1 이 정도로 줄었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대 수시 경쟁률 주는 원인 중에 하나는 논술 전형이 70대 1에서 40대 1 이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세대는 뭐 고교 추천형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 논술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 추천형 같은 경우 이과 자연 쪽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거는 경쟁률이 의예과 10.23대 1 나왔고 문과 같은 경우 교육학부가 7.1.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에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이 24.13대 1 나왔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 인문 같은 경우 사회학과가 16.17대 1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약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 논술 전형으로 약학과가 147.2대 1. 예, 이 정도로 경쟁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경쟁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문 논술의 경영학과는 106대 1이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약대를 이제 새로 뽑는데, 약대가 추천형, 고교 추천형에서는 6.83대 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가 18.67대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쟁률 이렇게 정도 나왔고요. 고교 추천형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좀 경쟁률이 연세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연세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없어요. 고교 추천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고 대신에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조금 이제 두려워하고 힘든 학생들이 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고, 자, 고려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대는 요번에 무조건 수시 전형은 다 오른다고 했습니다. 추천형이든 학업 우수형이든 다 오를 수 있어요. 왜? 작년하고 올해 달라졌던 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형 쓴 학생들은 학업 우수형을 쓸 수 없었어요.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서부터 고려대가 신의 또 한 수를 또 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고교 추천과 그 다음에 계열적합,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쓸 수 있는 개방을 한 그런 원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다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약대가 서울에 아니라 세종에 있죠. 세종에 있는데 약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논술 전형으로는 이거 굉장히 이게 약대 이게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고려대 세종 논술 전형 약대 논술 전형 경쟁률이 408.90대 1 나왔습니다. 408대 1이라고 보면 돼. 408대 1.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고교 추천형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은 18.17대 1.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26.4대 1.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원인은 뭐냐면 모집 정원이 적어요. 모집 정원 적다 보니까 지원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자, 대신에 고려대가 고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은 둘 다 수능 체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교 추천을 쓰던 학생들이 학업 우수형의 투탑 형태로도 같이 쓰는 사례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수능 체제를 마쳤다면 추가 합격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수능 체제를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체제, 학교 추천형이라든지 학업 우수형은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추가 합격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또 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올릴 거예요. 올렸는데 어떻게 좀 제가 분석을 했냐면 의대를 논술 전형으로 탑5,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탑5 경쟁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탑5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는 건 인하대였습니다. 논술 전형
86.5대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가 58.69대 1, 69대 1.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의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건 경북대입니다. 대구 경북대 40.6대 1 정도가 나왔고요. 치대를 보겠습니다. 치대도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탑5를 했는데 논술 전형은 어차피 이제 학교가 많이 치르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경북대가 논술 전형으로 제일 높습니다. 263.8대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는 전북대입니다. 전북대가 치대, 전북대가 교과 전형으로 83.5대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가 치대 경북대가 종합 전형으로 48.6대 1 경쟁률 제일 높은 경쟁이 나왔고, 제가 이거 표를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의대를 보겠습니다. 한의대를 보면 한의대는 뭐 논술 전형 경희대밖에 없어요. 논술 전형 보는데 경희대밖에 없는데 경희대가 특이한 건 인문도 뽑았습니다. 논술 전형으로요. 경희대 한의학과를 논술 전형 인문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303.6대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연계열은 118.44대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과 교과 전형 제일 높은 대학은 대구 한의대입니다. 45.42대 1.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가장 높은 건 대전대가 45.2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궁금하시던, 이건 우리 동 PD님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은 동 PD님이 자리를 못하셔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약대 분석에 대해서, 약대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특별판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동 PD님 모시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도 마찬가지로 논술, 교과, 종합 전형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균관대 666.4대 1. 와, 논술 전형이 엄청나네요. 물론 모집청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는데, 동국대가 넘버2 논술 전형 583.5대 1, 경희대가 431.6대 1, 고려대 세종이 408.9대 1. 야, 고려대 세종이 아까 얘기했는데 넘버4네. 넘버4 높은 게 아니군. 난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넘버4네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조금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야, 이게 중앙대가 교과 전형이 이게 교과 전형이 그 지역 균형을 해갖고 추천받는 건데 61.8대 1이 나왔거든요. 야,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네요.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합 5잖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거 맞출 수 있다는 얘기 건가요? 아무래도 수학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 작년 같은 경우 아이들이 가형 본 학생들이 2등급이었다면 올해는 이 통합형 선택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등급, 작년에 2등급 받던 애들이 1등급이 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수학이, 그러니까 인원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실력이 든 게 아니라 이 통합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4%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등급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 있어 하니까 4개 합오를 맞출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과는 과탐이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는 역시 약대, 한양대, 에리카 종합전형. 한양대는 뭐 종합전형이 교과,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면접, 물론 다 요즘 많이 없었지만 다 없잖아요. 경쟁률이 62.1대 1. 그 다음에 넘버2가 종합전형으로 중앙대 다빈치인 것 같은데 39.4대 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약대가 처음, 우리가 방송을 그동안 계속하면서 약대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약대는 정말 2등급 중반까지도 한두 개씩은 꼭 쓰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이 정도로 경쟁률이 높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집 정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집 정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됐던 거는
수능 체제가 다 존재하는데 이 수능 체제를 다 마칠 자신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시가 줄었습니다. 정시가 늘었습니다. 제가 수시를 위해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체제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체제를 맞추고 나서 수시가 안 되더라도 정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진짜 재차 제가 당부드리는 건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과학탐구 영역을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시 나왔을 때 과학탐구 안 나오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수능체제도 과학탐구를 최대한 맞춰서 높여서 맞추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만약에 과학탐구 수능체제를 맞췄는데 수시가 안 되더라도 정시로 나오면 인원이 많습니다. 작년과 달리 수시는 작년과 달리 인원을 줄였고요. 정시는 작년과 달리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정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과학 성적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과탐 성적 꼭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이제 고3 되는 학생,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 방송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월요일 나옵니다. 연휴에 또 이렇게 시작인데 그 월요일 나오고 그 다음 날이 추석입니다. 하여튼 뭐 안전한 추석 명절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